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 제1, 2회 필기기출문제입니다. 건설안전기사 기출문제 함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 산업안전관리론 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 이전,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 공사에 착공일 며칠 전까지였습니까? 네, 공정안전보고서는 한 달입니다. 그죠? 30일 전까지 역시나 몇 부죠? 2부를 작성해서 어디에 제출합니까? 공단에 제출합니다. 자, 여기 비교해서요. 함께 기억하실 거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정안전보고서 말고 있었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있었습니다. 그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어떻게 제출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조업하고 대상 기계기구 있었죠. 그죠? 자, 착공 며칠 전까지였죠? 15일 전까지 역시나 2부를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 건설업 있었다. 그죠? 건설업은 어떻게 제출했습니까? 착공 전일까지입니다. 그죠? 전일까지 2부를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 30일, 그죠? 요거 비교해서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역시나 실기까지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조직 중에서 스태프형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스태프형은 안전 전담자를 둔 조직 형태죠. 첫 번째, 안전정보 수집이 신속하다. 이제 안전 전담자가 있으니까 정보 수집이 신속하고 용이해졌습니다. 안정하지만 생산 라인에서는 안전과 생산을 별개로 취급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했죠. 권한 다툼이나 조정이 용이하다. 그래서 통제 수속이 간단하다 그랬는데요. 자, 기존 라인에 외부에서 스태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때로는 권한 다툼이나 조정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권한 다툼, 조정 때문에 통제 수속이 복잡해지거나 노력과 시간이 소모될 수 있는 게 단점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스텝 스스로 생산 라인이 생산 쪽에서는 안전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안전 업무를 행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기까지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 정기안전 점검의 실시 시기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현재 안전 등급이 A등급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정기안전 점검은 A등급하고요. B, C등급까지는 반기 A를 이상 받았습니다. 그 다음 D2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해볼까요? 별표 2개 치겠습니다. 실기까지 기억하십시오. 정보 서비스업이에요. 자, 크게 위험성이 높은 업종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의 수가 최소 몇 명 이상일 때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안전보건 관리 규정은 자, 대부분의 위험한 사업은 몇 명부터였습니까?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면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험이 적은 거다. 그죠? 농업이나 업, 소프트웨어, 컴퓨터, 정보 서비스, 금융보험, 임대, 그 다음에 기술,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같은 위험이 낮은 업종에서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부터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300명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제외율은 별표 3개 반드시 계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1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A 기업체에서 일주일에 48시간씩 연 50주를 근무하는데요. 1년에 50건의 재해로 총 2,400일의 근로손실 일수가 발생되었습니다. 강도율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강도율의 공식부터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강도율은 뭐다? 총 근로 시간 수분에 강도라는
근로라는 건 근로를 손실한 일수다. 그죠? 근로 손실일수였죠. 곱하기 얼마였습니까? 근로 손실일수, 네, 복잡하고 기니까 동그라미는 반, 3개 붙이자. 이게 공식이었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명 곱하기 근무하는 조건은 48시간씩 연간 50주 합니다. 그때 근로손실일수 주었다. 그죠? 2400일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1000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게 되면 답은 1번의 10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번 역시나 중요합니다. 그죠? 안전보건 표지 별표 3개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용도에 따른 표지의 종류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금연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금지 표지죠. 그죠? 그 다음에 비상구 안내 표지 답은 2번이 맞겠습니다. 고압 전기는 경고 표지가 되고요. 안전모를 착용하라는 건 지시 표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계 설비의 안전에 있어서 중요 부분의 피로, 마모, 손상, 부식 등에 대한 장치의 변화 유무 등을 자, 일정 기간마다 점검하는 안전 점검의 종류는 했습니다. 자,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점검이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의 정기 점검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하인리의 사고 예방 대책 5단계의 각 단계와 기본 원리가 잘못 연결된 것은 했습니다. 하인리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첫 번째 뭐 하자? 사람을 뽑자 그랬죠. 그래서 1단계 안전조직입니다. 뽑혔는 안전관리자가 2단계 뭐 하자? 어디가 위험한가? 사실을 발견하자. 그죠? 그래서 위험한 작업을 찾았다면 3단계는 뭐 해야 합니까? 분석이죠. 그 작업을 분석해서 사고의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원인을 찾았으니까 4단계 시정 방법 선정하죠. 5단계는 시정책을 적용합니다. 이때 뭐를? 3.1을 적용하자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사업주께서는 어떤 의무를 지니는가, 그죠? 첫 번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라. 기준이라는 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라. 1번 맞죠? 그죠? 자,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맞습니다.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것도 사업주의 의무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사업주 의무입니다. 그죠?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0번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자, 시몬지의 총재 코스트 계산 방식 중에서 비보험 코스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시몬지의 총재 코스트는 보험 코스트 더하기 비보험 코스트다라고 했습니다. 보험 코스트는 산재 보험료가 되고요. 비보험 코스트는 휴업상해, 통원상해, 구급조치상해, 무상해 사고, 물적 손실이죠. 그죠?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보험 코스트가 아닌 건 첫 번째 사망재해 건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사망하면 산재보험료가 지급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바로 산재보험료 보험 코스트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비보험 코스트가 아닌 것은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 기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단계는 있습니다. 위험예지라는 건 사고가 나기 전에 어디가 핵심 위험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단계는 현상 파악, 주변을 파악합니다. 2단계 문제점 발견, 그죠? 요인 조사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인,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요걸 본질 추구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1단계 현상 파악에서는 잠재되어 있는 위험, 숨어 있는 위험을 발견하고 2단계 요인조사 본질 추구는 여러 가지 잠재 위험 중에서 가장 위험의 포인트, 핵심 위험을 찾아내는 거죠. 3단계 대책 수립하고요. 4단계는 행동할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건 바로 요인조사 본질 추구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조사의 주된 목적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를 하는 건 아니죠. 동일 업종의 산업재해 통계 조사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동종이나 유사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해를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위험예지 훈련의 기법으로 활용하는 브레인스토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분위기는 어떻게? 자유분방하게 했죠. 발언은 누구나 자유분방하게 한다. 맞습니다. 자, 어떻게 발언한다? 대량 발언한다. 그죠? 가능한 한 무엇이든 많이 발언한다. 대량 발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발언한다? 수정 발언한다 했습니다. 타인의 아이디어를 수정하여 발언할 수 없다 아니죠? 있다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수정 발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는 금지죠? 비판 금지 그랬습니다. 발표된 의견에 대해서 서로 비판을 하지 않도록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바로 그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버드의 도미노 이론에서 재해 발생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반되는 것은 했습니다. 자, 버드의 사고 발생 5단계입니다. 그죠? 1단계는 제어 부족. 사람이 100% 자기 자신 제어가 안 되고요. 관리 부재. 현장도 100% 관리가 안 되는 게 첫 번째 문제다 그랬습니다. 2단계는 기본 원인, 기원. 3단계 직접 원인, 사고의 징후가 있었다. 그죠? 그 결과 사고, 접촉이 생겼고 상해, 손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관리의 부족,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재해사례 연구 진행 순서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재해사례 연구는 사고 난 사례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고 대책을 수립하는 거죠. 첫 번째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그죠? 사고 나기 전의 재해 상황부터 파악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1단계는 사고 난 사실을 확인하자 그랬고요. 사고를 확인했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근본적 문제점을 핵심 원인이죠. 근본 문제점부터 대책을 수립합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단계 시정책의 적용 중에서 3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3위에는 안전교육, education, 안전기술이죠, engineering, 안전관리 또는 안전독려 다 됩니다. 그죠? enforcement 세 가지였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17번 문제네요. 그래서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다음 중 산업재해 발생의 기본 원인 4M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 4가지 4M인데요. 첫 번째는 man, 인간이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머신 할 때 기계 장치가 됩니다. 세 번째 미디어죠. 매개체인데요. 작업 정보, 작업 방법 등이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매니지먼트입니다. 작업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동안 반드시 실기를 대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총괄 책임자는 어떨 때 선임하는지 생각해 볼게요. 무슨 사업이다? 도급 사업이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총괄 책임자는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급 사업할 때의 전체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고요. 돈이죠, 그죠? 안전에 관한 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협의 조정해서 집행하도록 감독합니다. 자, 안전인증 대상 또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요.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이 직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거.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위험성 평가 실시, 산업안전관리비, 협의 조정 및 집행 감독 좋다. 그죠? 사업장의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에 관한 보자 지도 조언을 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안전관리자 역할이죠.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보구 안전인증 제품에 표시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안전인증 제품에는 첫 번째는 현임식이나 모델명, 그죠? 자, 요 제품에 붙어야 되는 두 가지입니다. 또는 규격, 등급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에 대한 두 가지다, 그죠? 누가 제조했는지 제조자명, 제조번호나 제조년월까지 들어가고요. 안전인증 받은 안전인증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죠?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내실기까지 중요한 별표 3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 했습니다. 자, 답은요. 2번의 곤도라 안전인증 대상이었다. 그죠? 실기까지 중요하니까 암기법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는 첫 번째 뭐를 만드냐면 산업용 로봇을 만들어요. 로봇은 철로 만들어야 되니까 공작기계로 철판을 자를게요. 그래서 공작기계 할 때 공작기계에 들어가는데요. 선반, 드릴, 평삭, 형삭기, 밀링에 해당됩니다. 자, 잘라놓은 부분을 예쁘게 갈아줘야 됩니다. 연삭기, 연마기로 갈아줘야 됩니다. 그죠? 연삭기, 연마기인데요. 휴대용 제외됩니다. 자, 갈았다면 이제 철판 잘라서 갈았죠. 나무도 자르겠습니다.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로 나무 자르고 할 때 고정용 목재 가공용 기계인데요. 둥근 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못대기 기계만 해당됩니다. 나무 잘랐다면 식품도 자르겠습니다. 식품 가공용 기계로 식품을 파쇄, 분쇄하여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식품 가공용 기계인데요. 파쇄, 절단, 혼합, 제명기에 해당되고요.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철판하고 나무하고 식품 잘랐는 걸 혼합기로 혼합한 후에, 그죠? 혼합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혼합했는 재료를 이동해 와야 됩니다. 컨베이어로 운반하겠습니다. 컨베이어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만들기 쉽게 들어 올리겠습니다. 자동차 리프트에 올려놓고 할 때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들어가고요. 인기 있는 할 때 인쇄기까지, 그죠? 결국 뭐를 만들자? 산업용 로봇 만들자까지가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기구가 되겠습니다. 암기하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 과목 산업심리 및 교육 문제 풀이할게요. 21번 문제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집단 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틀린 것은, 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단에서 가지는 공동의 문제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위 목표, 좀 더 나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목표 설정하는 것도 도움됩니다. 집단 간의 접촉 기회를 증대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사회적 범주와 편향을 최대화시킨다라는 건 편향이 클수록 한 사람 잘 되고 못 되고 월급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더 갈등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편향은 최소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2번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의 심리 구조를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한 조아리의 창에서 나는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 영역을 뭐라고 합니까? 그죠? 나는 모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알고 있어요. 요거를 블라인드 윈도우 또는 블라인드 에리어라고 합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23번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도 출제되었죠. 프로젝트 메소드는 구안법입니다. 구안법은 학습자 스스로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목표를 세워요. 그리고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수행해가는 학습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목표 달성하고 해나가다 보니까 창조력 생기고요.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충분하게 되고요. 현실적인 학습 방법 맞습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적게 소모된다 아니죠, 그죠? 스스로 목표 세우고 계획 세우고 수행하다 보니까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틀린 거 4번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출제가 되었지만 정확히 모르고 계신다면 파란색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존 두이의 5단계 사고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자, 존 두이는 사고할 때요. 첫 번째 문제부터 제기해야 합니다. 그죠? 이거를 시사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을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를 인식해야 돼요. 머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는 머리로 생각하는
생각하는 걸 지식화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는 걸 가설로 설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3단계는 가설 설정이 되겠습니다. 가설을 설정했다면 추론해 보고요. 자, 이게 4번이 되겠죠? 추론한 내용대로 행동에 의하여 가설을 검토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답은 2번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25번 넘어가겠습니다. 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의력의 특성은 선택성, 변동성, 방향성을 표현한다. 맞죠? 그죠? 한 자극에 주의를 집중하여도 다른 자극에 대한 주의는 약해지지 않는다. 아니죠? 그죠? 한 자극에 주의를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자극에 대한 주의는 약해진다죠. 그래서 틀린 거 2번이죠. 여러 종류의 자극을 지각할 때 소수의 특정한 것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게 선택성이었다. 그죠? 자, 그 다음 의식작용이 있는 일에 집중하거나 행동의 목적에 맞추어 의식 수준이 집중되는 심리적 상태가 바로 주의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넘어가는데요. 앞에서 나왔지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시면 파란색 별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진행 순서를 나열한 것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은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첫 번째 필요한 교육을 찾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교육의 필요점부터 발견해야 합니다. 자,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필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정했으면 대상 결정해야 돼요. 초등학생 대상, 유치원 대상, 직원 대상인가. 그죠? 이번에는 직원 대상의 안전교육을 해보자. 대상 결정했습니다. 대상에 따른 교육을 준비해야겠죠. 실시해보고 마지막에 평가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시나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동작하는 특성을 외적 조건, 내적 조건으로 구분할 때 내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경력. 대상물의 크기, 대상물이라는 건 외적인 거죠. 기온도 외부 환경이잖아요. 대상물의 동적 성질, 대상물체라는 건 외적인 겁니다. 근데 내가 행동하는데 자신 있게 한다, 자신 없다, 경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요거는 나의 내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28번, 빨간색 별표 3개, 실기 대비해서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 중에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자, 관리감독자는 1년에 몇 시간 받았습니까? 연 16시간 이상이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인데요. 해설의 내용 꼭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9번 넘어가겠습니다. 교육 방법에 있어서 강의 방식의 단점으로 볼 수 없는 거, 강의식의 단점이 아닌 것이다. 그죠? 자, 학습 내용에 대한 집중이 어렵다. 학습자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 학습자 개인의 이해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죠? 직접 해보는 것보다 집중되기 어렵고요. 참여가 안 되고 개개인이 이해했는지 다 파악을 못하죠. 왜냐하면 집단 교육이니까요. 자, 3번에 인원 대비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든 게 아니라 적게 든다. 그죠? 강의식은 1대1이 아니라 집합해서 하는 교육이니까 비용은 저렴하게 되겠죠. 틀린 설명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리더십의 행동 이론 중 관리 그리드에서 인간의 관심보다 업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유형은 했습니다. 앞에 숫자가 뭐였습니까? 업무였죠. 그죠? 뒤에 숫자가 인간입니다. 그죠? 인간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인간에 대한 관심이 낮은 형, 바로 답은 4번의 9대 1이 되겠죠. 그죠? 자주 출제되니까요. 해설의 내용 꼭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의 3요소로만 나열된 것은 했습니다. 교육의 주체다, 그죠? 이끌어가는 강사입니다. 객체로서 학생, 수강자가 있고요. 매개체로서 교재, 학습 내용이 있다,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필기에 자주 나오는데요. 이게 혼돈되신다면 파란색 별표하고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겠습니다. 판단 과정. 자, 이게 맞다, 옳다, 틀렸다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착오 요인이 아닌 겁니다. 자, 자기의 합리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싶을 때 판단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능력 부족.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할 수 있죠. 정보 부족. 잘못된 정보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잘못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작업 경험 부족. 경험 부족은 판단보다는 뭘까요? 조작. 그죠? 직접 조작할 때 실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답은 바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3번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출제되었지만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직업 적성 검사 중에서 시각적 판단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조립 검사, 조립이라는 거는 손으로 해보는 거죠. 요거는 동작 검사, 그죠? 아닌 거 1번이네요. 명칭 판단, 형태 비교, 공구 판단, 명칭이나 형태나 공구를 판단하는 건 시각적 판단 검사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4번 넘어가겠습니다. 조직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역할 수행자에 대한 요구가 조직에서 나에 대한 요구가 개인의 능력을 초과하거나 주어진 시간과 능력이 허용하는 것 이상을 달성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죠? 자, 허용하는 것보다 더 달성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받아요. 이렇게 느끼는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그죠? 야, 나 과부하가 걸렸다 그러죠? 나의 능력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할 때. 그래서 답은 2번의 역할 과부하가 되겠습니다. 35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설에서 제시된 5가지 단계 인간의 욕구 중에서 허즈버그가 주장한 이 요인론 이론의 동기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동기 요인은 저차원, 고차원 중에서 고차원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가장 저차원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 인간만 가지는 고차원입니다. 자아실현, 가장 고차원의 욕구고요.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도 고차원이죠. 자, 인간이 안전하고자 하는 건 기본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저차원의 욕구.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6번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행동 특성에 있어서 태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있습니다. 파란색 별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그 사람의 태도가 결국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나머지 한번 볼게요. 태도가 결정되면 단시간만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태도가 결정이 되면 행동은 장시간 동안 유지가 됩니다. 집단의 심적 태도 교정보다 개인의 심적 태도 교정이 용이하지 않아요. 집단이 더 쉽고 개인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개인의 태도를 바꾸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행동 결정을 판단하고 지시하는 행동을 판단하고 지시하는 건 외적인 게 아니죠. 내적인 거죠.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맞는 답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간혹 실기까지 나오죠. 손다크의 시행착오설에 의한 학습 법칙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손다크는 학습을 할 때 준비하라. 그죠? 연습 또는 반복을 통해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은 별표 3개. 실기 대비해서 반드시 암기하셔야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자, 그죠?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해 예방, 대책까지 생각하는 건 누구죠? 이거는 관리 감독자다. 그죠? 감독자니까 대책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하죠. 그죠? 에너지 소비량 RMR의 산출 방법으로 맞는 것은 있습니다. RMR은 기초대사량분의 노동대사량 또는 작업대사량 해도 됩니다. 요건 다시 말하면 기초대사량분의 작업 시의 소비 에너지 마이너스 안정 시의 소비 에너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레윈의 3단계 조직변화 모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레윈은 조직변화 모델을요, 1단계는 해빙 단계, 2단계 변화 단계, 3단계 재동결 단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닌 건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과목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41번 인체에서 뼈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뼈는 일단 인체의 지주, 몸을 세워줍니다. 장기 보호, 갈비뼈 장기를 보호합니다. 자, 골수의 조열 작용도 하잖아요. 그죠? 근육의 대사는 아니죠.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은 문제 오류로 현재 답이 없는 건데요. 하지만 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출제되었다면 별표 2개 중요한 거죠. 그죠? FT도에서 사용하는 기호 중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OR 게이트이지만 2개라고 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이상의 입력이 동시에 존재할 때 동시 발생이 없다. 그죠? 출력이 생기지 않는다. 요건 뭐죠? 자, OR이면서 2개 또는 동시라고 주어지면 OR 게이트는 2개가 함께 있을 때는 출력이 없습니다. 베타적일 때만 출력이 있다. 그래서 답은 베타적 OR 게이트인데요. OR 게이트가 아니라 AND로 그려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OR로 그려주시고 답은 2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항 정답 처리가 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43번 넘어가겠습니다. 손이나 특정 신체 부위에 발생하는 누적 손상 장애, 비슷한 말로 근골격계 질환이 되겠습니다. 발생 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무리한 힘, 장시간의 진동, 반복도가 높은 작업 또는 부적절한 작업 자세, 그죠?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이 있고요. 자, 다습이 아니죠. 저온이 영향을 줍니다. 온도가 낮을 때는 해당되지만 습도와 무관하죠.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4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자, FDA에 의한 재해사례 연구 순서 중 2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FDA를 할 때는 탑 사장이죠. 그죠? 예, 톱 사장을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일으킨 재해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자, 사상의 재해 원인 규명합니다. 예. 고장과 원인의 관계를 이렇게 FT도 그림으로 그려야죠. 그죠? FT도를 작성하고요. 이제 한눈에 원인이 보이니까 개선 계획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재해 원인의 규명.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5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며칠 전까지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까? 자, 첫 번째 과목에서 공정안전보고서 얼마였습니까? 30일 전까지였습니다. 그죠? 제조업 대상, 제조업이거나 대상 기계기구일 때는 며칠? 제조업하고 대상 기계기구 설비는 15일 전까지입니다. 건설업은 며칠이었습니까? 착공 전일까지 두부를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2번에 15일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문제 삼각형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풀이하실 분들은 해설을 보시고요. 지금까지 출제된 게 답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4.2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셔도 큰 문제가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47번 문제입니다. 휴먼 에러 요인을 심리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으로 구분할 때 심리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인간이 실수를 하는데 심리적 요인은 어떤 건가, 그죠? 자, 일이 너무 복잡합니다. 일의 생산성이 너무 강조가 됩니다. 동일 형상의 것이 나란히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일이나 동일한 형상에 게 있는 주변의 환경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죠? 전부 다 물리적인 거다, 그죠? 근데 서두릅니다. 절박합니다. 요거는 나의 심리적인 거죠. 그래서 심리적 요인은 바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자,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체크해 볼게요. 읽으면서요. 각 부품의 신뢰도가 다음과 같을 때, 자, 지금 0.95, 0.95, 0.90은 주어진 신뢰도, 각각의 신뢰도입니다. 시스템 전체의 뭐를 구하라고 했나요? 신뢰도를 계산하라. 그죠? 신뢰도 값이 주어졌죠? 공식에 넣은 값 자체가 전체의 신뢰도가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고요. 자, 직렬이잖아요. 곱하면 되죠? 0.95 곱하기 하시고요. 1 위에 거 0.95죠. 곱하기 1 밑에 거 0.90입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9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시스템 안전 MIL STD 882B 분류 기준의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에서 발생 빈도에 속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미 국방성의 프로그램이다. 그죠? 첫 번째는 자주 발생하는 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발생이고요. 가끔 발생이고요. 가끔보다 덜 발생하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그 다음은 극히 발생하지 않는인데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100% 안 생기는 거죠. 100%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0번 넘어가겠습니다. 적절한 온도의 작업 환경에서 추운 환경으로 온도가 변할 때 우리의 신체가 수행하는 조절 작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발하는 땀입니다. 땀이 시작된다. 예, 틀린 거 1번이잖아요. 추울 때 땀이 나는 게 아니라 더운 환경에서 나죠. 자, 피부 온도 내려가고요. 요게 이제 조금 질문 나올 것 같아요. 직장 온도가 약간 올라간다가 맞을 때도 있고 내려간다가 맞을 때도 있거든요. 자, 처음에 따뜻한 데 있다가 추운 데로 가면 직장 온도라는 건 항문 주변의 장의 온도를 재는 겁니다. 우리 몸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하여 온도가 약간 올라갑니다. 근데 계속해서 추운데 이제 노출이 된다면 결국 직장 온도는 나중에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직장 온도는 더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상황에 따라 답이 맞다 틀렸다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확실히 틀린 거 1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자 설계 시 고려할 일반적인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의자는 자세 고정을 줄이는 의자가 비싸고 좋은 거죠. 조정이 요용한 게 좋습니다. 디스크가 받는 압력 줄일수록 좋아요. 요추 부위에 후만 아니죠. 허리는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전만 곡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2번 넘어가겠습니다. 인체 계측 자료의 응용 원칙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인체를 계측한 자료를 설계에 응용할 때는 첫 번째는 최대 치수, 최소 치수를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두 번째 조절 범위를 기준으로 하고요. 세 번째는 평균치 기준이죠. 아닌 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3번 넘어가겠습니다. 컷셋과 패스셋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컷셋은 뭐를 모아놓은 것이죠? 자, 컷셋은 고장의 원인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패스셋은 뭐죠? 원인에 대한 대책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그죠? 요것만 딱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동일한 시스템에서 패스셋의 개수와 컷셋의 개수는 무조건 같다 아니죠. 하나의 사고 원인이지만 대책이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요건 틀렸습니다. 패스셋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정상사상은 고장이잖아요. 고장을 유발하는 사상의 집합이다. 요거는 컷셋이 되잖아요. 그죠? 틀린 설명이고요. 일반적으로 시스템에서 최소 컷셋의 개수가 늘어나면 위험 수준이 높아진다 아니죠. 대책을 세우면 수준은 낮아져야 되잖아요. 최소 컷셋은 어떤 고장이나 실수를 일으키지 않으면 재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제가 읽으면서 뭔가 잘못 본 것 같네요. 최소 컷셋은 최소 컷셋의 개수가, 요거 제가 잘못 봤네요. 그죠? 요거 틀렸죠? 최소 컷셋은 고장이나 실수를 일으키지 않으면 쟤는 일어나지 않는다. 요거는 패스셋을 설명했는 거죠. 3번 다시 볼게요. 시스템에서 최소 컷셋의 개수가 늘어나면, 고장의 원인이 늘어나면 위험은 높아진다. 그죠? 아까 잘못 읽었죠? 그래서 맞는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4번, 실기까지 중요하겠습니다. 모든 시스템 안전 분석에서 제일 첫 번째, 이것만 봐도 나온다, 그죠? 첫 단계에서 시행하는 분석은 뭐였습니까? 최초의라는 뜻을 가진 P다 그랬잖아요. PHA 또는 예비 위험 분석,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하죠. 다음 FT도에서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입니까? 항상 문제를 잘 읽으셔야 합니다. 고장이 발생할 확률은 T의 확률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FTA에서 정상사상 T는 바로 고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값이 뭔지도 봐야 합니다. x1과 x2의 발생 확률이다. 요거는 고장의 원인의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말하면 원인의 고장 확률을 줬고 고장을 일으킬 확률이니까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OR 게이트는 병렬입니다. 그래서 1-x1이 0.05네요. 곱하기 1-x2 0.03. 요거 계산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56번 넘어가겠습니다. 조종장치를 촉각적으로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촉각적 코드화 또는 암호화 같은 말이다. 그죠?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촉각으로 암호화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형상, 모양이죠. 그 다음에 크기, 얼마만큼 크다 만져볼 수 있죠. 세 번째 표면 촉감입니다. 색감을 촉각으로 알 수는 없죠. 그죠?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인간기계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특정 기능을 기계에 할당하거나 인간에게 할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 할당과 관련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인간은 원칙을 적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기계에 비하여 우월하다. 맞다, 그죠? 일반적으로 기계에는 장시간 일관성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인간에 비해 우월하죠. 맞습니다. 인간은 소음이나 이상온도 등의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기계에 비해 우월하다? 자, 인간은 너무 작은 소리나 너무 큰 소리에서도 시끄러워서 일을 못할 수 있고 집중 못합니다. 온도가 너무 덥거나 추워도 못하죠. 하지만 기계는 덥다 춥다 말을 안 하죠. 그죠? 이게 틀렸네요. 일반적으로 인간은 주의가 이상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건을 감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우월하다. 그죠? 틀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58번 역시나 자주 출제됩니다. 화학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 중에서 정량적인 평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취급물질이 많다 적다, 압력이 높다 낮다, 화학설비 용량이 크다 작다, 양적이죠. 그죠?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1번의 공정이 답이 되겠습니다. 59번 역시나 실기에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시각장치와 비교하여 청각장치 사용이 유리한 경우는 어떨 때 소리를 쓰는 게 좋습니까? 라는 거네요. 메시지가 긴 걸 말로 하면 복잡하니까 요거 시각이죠. 메시지가 복잡할 때도 시각이 좋고요. 정보 전달 장소가 너무 소란할 때도 시각 쓰는 게 좋죠. 메시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할 때, 급할 때 살려주세요. 소리해야죠. 그죠? 청각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인간공학 연구조사에 사용되는 기준의 구비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적절성, 그죠? 목적에 적합해야 합니다. 적절성입니다. 무오염성.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안 된다라고 했고요. 기준 척도의 신뢰성, 반복 실험했을 때 재현성, 같은 값이 반복되어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다양성이 아니다, 그죠? 하나 빠진 건 민감도입니다. 예상 차이점에 비례하는 단위로 측정하여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60번까지 문제풀이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과목에서 역시나 보지 못했던 파란색 별표 많이 달렸습니다. 다시 한번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